안녕하세요, 호일입니다. 저는 3박 4일 체코 프라하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 5시간 반 정도 직접 차를 운전해서 다녀왔는데요. 프라하 시내에서는 주차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내에서 살짝 떨어진 파크앤라이드에 4일 동안 주차를 해놓고 프라하 안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4일 주차비는 500코로나밖에 안 나왔어요. 호텔도 가성비를 생각해서 잡았는데요. 베어 파운테인 레지던스에 묵었습니다. 내부도 깔끔하고 4일 동안 지내는데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뷰는 건물 뷰인데요. 사실 저는 호텔 뷰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행지에서는 거의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돼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창문 밖 뷰보다는 숙소 위치와 청결도, 가격이 저에게는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처럼 호텔 전망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레지던스 호텔도 괜찮으실 거예요. 4박에 350유로 정도 나왔는데요. 이 가격은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처 넘버 22라는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아서 조식을 먹는 식이었어요.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우선 피드라는 어플을 깔고 72시간짜리 대중교통 이용권 2장을 끊었습니다. 시내에서 환전도 할게요. 환전은 체코에 들어와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미리 환전해오지는 않았어요. 시내의 망고 환전소에서 했는데요. 여기는 수수료를 안 떼더라고요. 그 당시 구글로 검색된 환율로 깔끔하게 환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잘해준 것 같은데? 배고파서 나세마소의 그 유명한 육회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이때가 한 2시 반쯤이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때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가게 앞 키오스크에서 아워 햄버거하고 탄산음료 주문했습니다. 다른 것도 먹으러 갈 거라서 남편이랑 반쪽씩 나눠 먹었는데요. 생고기가 햄버거 속재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고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우빈카소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1843년도에 오픈해서 170년 넘게 장사하는 곳인데요. 좌석이 꽤 넉넉한 곳입니다.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굴라시는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의 체코식 빵, 덤플링에 걸쭉한 소스로 짭짤하게 간이 배인 소고기를 얹어 먹으면 되는데요. 남편은 짭조름한 장조림 같다고 했어요. 치즈튀김은 예상하는 맛인데 맥주 안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식당 근처에 하벨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치만 유럽 느낌이 물씬 나는 곳이니까 꼭 들렸다 가시길 바래요. 근데 여기서 과일은 사지 마세요. 비싸요, 비싸. 소화도 시킬 겸 구시가지 광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9월 둘째 주에 방문했는데요.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몇 달 전에 네덜란드 갔을 때 작은 보트로 암스테르담 운하를 돌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프라하에서도 불타방항을 따라 볼트를 타고 야경을 볼까 해요. 50분을 도는 데블스 채널 크루즈를 타기로 했는데요. 인당 480코로나였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느려서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좀 속도감 있게 운항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창문 밖 배경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도 프라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프라하의 야경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할게요. 둘째 날은 좀 특별하게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여행 전에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역사 깊은 문화유산을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예쁜 사진을 찍고 맛집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나라의 역사 얘기도 듣고 아름다운 유럽의 건축 얘기도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일 리얼 트립에서 소수로 진행하는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자칫 망해버릴 뻔한 여행이었는데 덕분에 너무 알차게 구경한 것 같습니다. 프라하는 아름다운 전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곳곳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넘치는 곳이더라고요. 구시가지 광장에서 존재감이 확실한 틴 성모 마리아 교회, 70m에 달하는 두 개의 탑도 자세히 보면 폭이 똑같지 않습니다. 넓은 탑은 아담, 비교적 좁은 탑은 하와를 뜻하는 거라고 해요. 구시가지 광장에는 르네상스, 바로크, 고딕 양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뿐 아니라 바닥도 보고 가세요. 타락한 중세 유럽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발하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27명의 참수형을 선고받고 머리가 잘렸던 장소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라하 성으로 올라가 볼게요. 체코는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 이후 300년 동안 옆에 나라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기간이 35년인데 그 기간에 비하면 정말 오랫동안 핍박의 시기를 보내왔던 나라입니다. 프라하 성 문 쪽에 저 동상 보이시나요?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인, 몽둥이를 막고 있는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인이 일본인한테 두들겨 맞는 동상을 경복궁 앞에 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동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텐데 뼈아픈 역사를 받아들이고 또 잊지 않으려는 체코인들의 역사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지만 파란만장한 굴곡의 세월을 보내왔던 체코의 역사를 여행 전에 조금만 공부해보고 가시면 프라하가 아름답지만 어딘가 좀 짠하기도 하고 분명히 더 애정이 가실 겁니다. 프라하 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물 성 비투스 성당도 꼭 보고 가야 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화려함과 웅장함에 정말 압도되더라고요. 내부는 웅장한 외관만큼이나 화려하지만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완공하는데 400년 이상 걸린 곳이라서 성당 내부에 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진 시대가 다 다르다고 해요. 성당 안에 스테인 글라스 좀 보세요. 스테인 글라스는 가난한 자의 성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글을 몰라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서를 전하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 안에는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혀가 잘리는 고문을 당하고 불타방 강에 몸이 던져진 순교자 요한 네토무크의 음도금된 무덤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알차고 재밌었던 가이드 투어를 존 레넌벽에서 마치고 오후 시간은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늦은 점심 먹으러 미리 예약해두었던 포커스로 가볼게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꼴레뇨가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한국인 구글 리뷰 따라서 꼴레뇨 하나랑 크리스피 캐비지 시키고요. 그리고 음료는 신랑은 다크비어, 그리고 저는 노알콜 그레이프 프루츠 비어 이렇게 시켜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꼴레뇨 진짜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소화시킬 겸 옆에 카를교도 좀 걸어볼게요. 아까 성 비투스 성당에서 봤던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입니다. 굴뚝빵도 먹었는데요. 사실 맛은 다 비슷한데 간 나온 빵을 먹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셔서 무조건 사람이 많이 줄 서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페트리 타워를 올라가려다가 우연히 브루트 보브스카 공원에 갔습니다. 계획에는 없었는데 들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원 규모는 작지만 생각보다 너무 정원이 예뻤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예쁜 사진을 많이 건졌습니다. 와, 오호, 아 예쁘다. 브루트 보브스카 정원의 건물 지붕에 올라서 예쁜 사진 많이 건져가세요. 페트린 타워로 가볼게요. 대중교통을 보여주면 푸니쿨라를 무료로 타고 근처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타워에서 올라가는 건 입장료를 끊어야 하는데요. 위로 엘리베이터 이용권을 포함시켜서 편하게 올라가셔도 되고 입장권만 내고 직접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높지 않아서 금방 올라가실 거예요. 물 먹고 싶어. 타워에서 내려와서 야외 마켓에 들렸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9월에는 운 좋게 9월에만 마실 수 있다는 부룩학을 팔고 있었어요. 부룩학은 와인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술인데 오직 가을 수확철에만 맛볼 수 있다고 해요. 탄산감이 있으면서 달콤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잔 먹고 맛있어서 한 병 사갑니다. 또 프라하에 오면 아침 3분 마스크도 많이들 사가신다고 해서 저도 따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제 한식 땡길 때가 됐죠. 한식당 맛집에 가서 제육볶음과 뜨끈한 된장찌개로 속을 달래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유명한 천문시계 퍼포먼스를 안 봤더라고요. 마침 밥 먹고 나오니까 9시 정각이 다 돼가길래 광장으로 호다닥 뛰어갔습니다. 천문시계 아래에는 늦은 시간에도 퍼포먼스를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프라하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다가 남편이 갑자기 맥주가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로칼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간단하게 야식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셋째 날은 체코에 간다면 꼭 들려야 하는 곳 체스키 크롬노프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가이드 투어를 끼고 했는데요. 어제와는 다른 여행사예요. 프라하에서 체스키 크롬노프까지 차량으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가이드님이 직접 운전해 주시고 또 도착해서 투어도 시켜주십니다. 가이드님한테 찍어달라고. 체스키 크름로프는 마을 규모는 작지만 좁은 돌길과 중세시대 건물들이 잘 보존된 마을을 불타바강이 S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어서 동화 같은 마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체스키 크름로프 성에서 내려다보는 도심 풍경은 공대 됐어? 공다. 너무 추우니까 따끈한 쌀국수 먹고 갈게요. 여기까지 와서 무슨 베트남 요리냐 하시겠지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너무 추웠거든요. 다 봤나? 이발사의 다리 근처 카페에서도 따뜻한 차 마시고 몸 좀 녹이다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발사의 다리예요. 왜 이름이 이발사의 다리일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에게는 소자인 줄리어스 왕자가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왕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노약자 체스키 크롬노프에 오게 되었다가 이 마을의 이발사의 딸 마르게타를 보고 한눈에 반해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왕자가 자기 아내 마르게타를 성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왕자는 자신이 아내를 죽인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는 도른자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잃은 이발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이 딸을 죽였다고 거짓 자백하고 저기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처형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마르게타를 죽인 범인이 줄리어스 왕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이발사를 죽이기 위해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다시 프라하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니까 프라하 마트에 들려서 구경해 볼게요. 숙소 근처 테스코에 방문했습니다. 체코 전통 과자인 코로나다 과자도 사가는데요. 큰 거랑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제 입맛엔 또 맛있더라고요. 부피 때문에 작은 것만 여러 개 사갔는데 후회했습니다. 이거 페이지를 모아야 똑같아. 책에서. 박스. 이게 낱개를 돼가지고 선물하기는 좋은 것 같아. 클래식. 말렌카 케이크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냉장 보관이라서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은 구매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약간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케이크인데요. 호두와 꿀이 들어가서 달콤 고소하니 커피랑 같이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있구만. 체코 와인도 한 병 사갈게요. 체코에서 생산되고 체코에서만 파는 와인을 사고 싶었는데 화이트 와인 중에 이런 글씨가 라벨에 써 있다면 체코 토착 품종이라고 해요.
날씨가 너무 아쉬웠던 여행이지만 궂은 날씨도 프라하의 매력을 가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재밌고 볼거리가 넘치는 체코 여행이었습니다. Run Forest, run Forest, run Forest. Don't look back until you go for it, go for it. Screaming out Jenny